안녕하세요. 법원이 방역 패스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신문기일을 1월 7일에 진행합니다. 얼마 전 집단 소송을 했죠. 조두영 영남대 의대 교수를 포함한 1023명이 방역 패스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접종자를 차별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오는 7일에 신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가? 질병관리청장 등 3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 교수 등은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주장합니다. 임상시험은 드럭 디스커버리가 5년 걸리고 프리클리니컬 페이스가 1에서 3년 걸리고 클리니컬 디벨롭먼트가 2에서 10년 걸립니다. 디스커버리부터 임상 3상까지 에버리지 듀레이션을 계산해 보면요. 5년 플러스 1.5년 플러스 5년은 11.5년이 걸립니다. 전 단계를 거치려면 대략적으로 12년이 걸리는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 백신은 1년 만에 세상에 출현했습니다. 제가 제약사의 입장을 대변해보면 이유는 있습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백신 개발을 시작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백신의 핵심 성분인 헥사프로를 설계한 제이슨 맥밀란 교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헥사프로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거 맥밀란 교수가 2015년에 메르스를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연구한 게 아니라 이미 2015년에 비슷한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호흡기 감염 질환입니다. 우리가 줄여서 메르스라고 부르지만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메르스 코브입니다. 메르스의 ME는 미들이스트의 줄임말로 중동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RS는 Respiratory Syndrome의 줄임말로 호흡기 증후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르스는 한마디로 중동 호흡기 증후군입니다. 그리고 메르스를 일으키는 게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죠. 메르스 코브가 메르스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메르스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종류라는 겁니다. 낙타, 박쥐, 사람을 감염시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2015년에 맥밀란 교수는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했는데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겠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종류거든요. 이때 맥밀란 교수는 백신에 사용할 수 있는 돌기 단백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는 금방 사그라들었죠. 연구도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말에 코로나19가 발생하자 맥밀란 교수는 이어서 백신 연구를 재개했고 메르스 때 개발한 변형 돌기 단백질을 코로나19용으로 재설계했고 이때 모더나, 화이자, 존슨앤드존슨, 노바백스 등의 제약사들이 바로 이 맥밀란 교수의 단백질 설계도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백신이 개발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5년이나 걸리는 디스커버리 단계를 건너뛸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이미 존재하는 코로나19 돌기 단백질 설계도를 가져다가 썼기 때문이죠. 사실상 2015년 메르스 때부터 연구되어 오던 돌기 단백질이었기 때문에 이 기간을 디스커버리 기간이라고 봐도 이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바로 휴먼 클리니컬 트라이얼입니다. 빠르면 2년, 느리면 10년이 걸립니다. 빠르면 2년이니까 더 빠르게 진행하면 1년 만에 끝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하면 현재 코로나 백신이 1년 만에 출시될 수 있었던 걸 그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출시된 코로나 백신들은 정말 럭키한 백신들입니다. 왜? 임상 3상은 실패 확률이 높거든요. 실패 확률을 이겨내고 출시된 겁니다. 물론 긴급 사용 승인은 허들이 10분의 1로 낮습니다. 감안하고 생각해야 하고요. 화이자 백신만이 유일하게 정식 허가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것도 2년이 안 되는 기간에 해낸 겁니다. 임상시험의 레이트 스테이지에서 종종 높은 실패 확률은 항상 크리티컬 이슈였습니다. 그만큼 임상 3상을 성공시키기는 어려운 데다가 돈과 시간은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이 어려운 걸 현재 출시된 코로나 백신을 해낸 겁니다. 성공하기도 어려운 임상 3상을 그것도 초스피드로 해낸 거죠.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감춰져 있던 제약사들의 역량이 빛을 발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긴급 사용 승인이라서 가능했다.
그것도 임상시험을 끝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재 추세 속에서 해낸 겁니다. 페이스 1부터 신약 허가까지 걸리는 시간을 보면 2005년에서 2006년은 6.4년밖에 안 걸렸는데 2008년에서 2012년에는 무려 9.1년이나 걸렸습니다. 대략 3년이나 연장된 거죠. 페이스 1이 있는 클리니컬 디벨롭먼트부터 시작해서 어프로벌까지 과거에는 6년이 걸렸는데 점점 기간이 늘어나 9년이나 걸리게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디노트는 나타내다는 뜻입니다. 빨간색은 정렬을 나타내죠. 임상 1상부터 허가까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 건 휴먼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신약의 효능과 이익을 분석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오래 걸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개발은 점차 시간이 오래 걸리면 더 오래 걸렸지 짧아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신기하게도 코로나19 백신은 굉장히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우리는 앞서 맥릴란 교수가 2015년 메르스 때 연구한 돌기 단백질의 존재를 통해 드럭 디스커버리 단계를 생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5년을 단축시킬 수 있었죠. 그런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클리니컬 디벨롭먼트는 2에서 10년이 걸리고 시간이 갈수록 시간은 더 많이 걸리게 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2년 안에 끝내는 게 가능했을지 몰라도 최근에는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코로나 백신은 이걸 1년 만에 단축시켰습니다. 아마도 제약사와 FDA가 밤을 새면서 열심히 일한 노력과 긴급 사용 승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급하니까 승인의 문턱을 낮춰줘서 사용하는 게 긴급 사용 승인이니까요. 참고로 임상 2상이 더 성공하기 어려울까요? 임상 3상이 더 성공하기 어려울까요? 임상 2상입니다. 성공률 차이는 큽니다. 스티븐, 가파르다, 비탈지다, 급격하다는 뜻인데 2상 성공률과 3상 성공률은 가파르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샤프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임상 2상의 특성에서 기인합니다. 임상 2상은 다른 임상과 차별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약물 성과를 분석하는 임상이라서 그렇습니다. discriminatory는 차별적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더 나쁘게 차별할 때 쓰는 단어죠. 인종차별, 성차별 이런 거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상 2상은 다른 임상 시험과 다른데 더 나쁘게 다르다는 것이죠. 성공률이 극악이라는 차별화된 특성을 지닌 게 임상 이상이라는 것이죠. 임상 2상에 도달할 확률은 14%에 불과합니다. 임상 3상에 도달할 확률은 64%인데 말이죠. 말 그대로 극악의 확률이 임상 2상 성공률입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1월 7일에 법원의 방역 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문 기일이 있습니다.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비드 19도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